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린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한 얼굴을 하고 살게 됐을까? 사실 오늘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결정.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끝낼 것인지. 2년 전 가을이었다. 그때 내 나이가 38이었으니까 벌써 2년이 지난 거다. 이혼한 지는 7년째였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자유롭고 좋았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술도 마음껏 마시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4년 정도 지나니까 뭔가 허전해지더라.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고 저녁 먹을 때도 혼자고 텔레비전 보는 것도 혼자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후배 민수가 소개팅 얘기를 꺼냈다. 형, 이러다가 진짜 혼자 늙어 죽겠어요. 좋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죠. 처음엔 거절했다. 내가 무슨 소개팅을 하냐고. 하지만 민수가 계속 권하니까 그냥 한번 만나보자는 생각으로 승낙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어떤 카페였다. 나는 일찍 가서 커피 한 잔 주문하고 앉아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좀 긴장됐다. 정말 오랜만에 여자를 만나는 거였으니까. 약속 시간 10분 전쯤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미나예요. 뒤돌아보니까 키가 160cm 정도 되는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 머리를 뒤로 묶었고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조용해 보이고 단정해 보였다.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당연히 어색했다. 서로 뭐 하는 사람인지 취미가 뭔지 그런 뻔한 얘기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편해졌다. 특히 그녀가 한국에 온 지 5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 한국어가 많이 서툴렀지만 열심히 대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저 한국 음식 정말 좋아해요. 김치찌개 특히 좋아해요. 발음이 좀 어색했지만 그게 오히려 귀여웠다. 그날 우리는 거의 3시간 동안 얘기했다. 헤어질 때 그녀가 물어봤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 관계가 시작됐다.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후였다. 이번엔 내가 먼저 연락했다. 한강공원에서 만나자고 했다. 와, 한강 정말 예뻐요. 제 고향에는 이런 강 없어요. 그녀는 정말 신기해했다. 한강을 보면서 고향 얘기도 하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어려운 환경에서 한국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 처음에 한국 와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좋아요. 한국 사람들 따뜻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짠해지더라. 나도 이혼하고 나서 외로웠지만 이 사람은 아예 고향을 떠나서 여기 있는 거니까. 세 번째 만남에서는 같이 영화를 봤다. 로맨틱 코미디였는데 그녀가 중간중간 웃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다. 영화가 끝나고 저녁도 같이 먹었다. 준호 씨는 정말 친절해요. 저 한국 와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 처음 만났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다. 한 달 정도 만나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는 항상 밝게 웃었고 내가 피곤해 보일 때는 걱정해줬다. 무엇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같았다. 준호 씨, 오늘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걸 알아봐 주니까 고마웠다. 전 아내는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 2달째 되던 어느 날 그녀가 집에 초대했다. 원룸이었지만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직접 요리도 해줬다. 제 고향 음식이에요. 맛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맛있었다. 오랜만에 집밥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우리는 정말 많은 얘기를 했다. 서로의 과거, 꿈, 앞으로의 계획까지. 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마음이 움직였다. 이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 달이 되던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그녀는 잠깐 놀란 듯 했지만 금세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저 정말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 집에 불이 켜져 있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퇴근하면 수고했어요. 밥 드세요 하면서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다. 그녀는 정말 살림을 잘했다.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깔끔하게 해줬다. 무엇보다 나를 많이 챙겨줬다. 오늘 비 온다니까 우산 챙기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정말 고마웠다.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뭔가 다른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뭔지 잘 모르겠더라. 그냥 약간 답답한 느낌? 그런 게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얘기였다. 나는 당황했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은데. 왜요?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요. 저 준호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녀의 표정이 진지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좀 더 생각해보자. 결혼은 중요한 일이니까. 그날 밤부터 그녀는 자주 결혼 얘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은근히,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다른 커플들은 1년도 안 돼서 결혼하던데. 저희도 충분히 서로를 알잖아요. 제 나이도 있고. 늦으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함께 있는 걸까?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그녀가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 씨, 우리 결혼 언제 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데? 급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큰 다툼을 했다. 그녀는 울었고 나는 답답했다. 저 준호 씨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도 많이 만났지만 준호 씨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책임. 그 말이 나를 흔들었다. 나는 정말 이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걸까? 같이 살자고 한 것도 나였고 좋다고 한 것도 나였으니까.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 친구들한테도 상담해봤다. 형, 그냥 해. 나이도 나이고 그 사람 나쁘지 않잖아. 사랑이 뭐 그렇게 중요해? 살다 보면 정들어. 외국인이면 더 잘해줄 거야. 한국 여자들처럼 까다롭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라고 했다.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았다. 더 이상 혼자 살 나이도 아니고 그녀도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결국 나는 결심했다. 알겠어. 결혼하자. 그때 그녀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한다. 정말 행복해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정말요? 정말 결혼할 거예요? 응, 하자. 그렇게 우리는 혼인신고를 했다. 간단한 식사 자리도 가졌다. 그녀의 친구 몇 명과 내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줬다. 잘 어울리는 부부다. 행복하게 살아.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때는. 신혼 초기 몇 달은 나름 괜찮았다. 새로운 가전제품도 사고 집도 좀 더 큰 곳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정말 좋아했다. 우리 집 정말 예뻐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나도 뿌듯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느낌이 좋았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다. 처음에는 뭔지 모르겠더라. 그냥 약간 무기력한 느낌? 집에 들어가기 싫은 느낌? 그런 게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잘 챙겨줬다. 아침마다 도시락도 싸주고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하지만 그게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별로 끌리지 않았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잠자리도 점점 어색해졌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런 내 마음을 눈치챘는지 자주 물어봤다. 저한테 실망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점점 더 답답해졌다. 대화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그녀의 서툰 한국어가 귀여웠지만 이제는 답답했다.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관심사도 나와는 달랐다. 오늘 드라마 봤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아니, 안 봤어. 같이 봐요. 나는 드라마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런 시시한 얘기들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와는 그런 대화가 불가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무뚝뚝해졌다. 집에 들어가도 먼저 인사하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나를 보며 걱정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별일 없어. 저한테 말해줘요. 같이 해결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하겠나? 당신이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잖나. 그녀는 더 열심히 나를 챙기기 시작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웃는 얼굴로 대해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 부담스러워졌다. 왜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지? 자책감이 들었다. 그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상한 것 같았다. 결혼 1년이 되던 날 그녀가 작은 케이크를 사왔다. 우리 결혼 1주년이에요. 축하해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고마워.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우울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그녀가 물어봤다. 저,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거짓말하고 싶지도 진실을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요즘 저를 안 봐요.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안 하고. 저 뭔가 잘못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나는 더욱 답답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요즘 일이 힘들어서 그래. 정말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야.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문제는 일이 아니라 우리 관계라는 것을.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집에 늦게 들어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다. 오늘도 늦네요. 저녁 드세요. 그녀는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먼저 먹지 그랬어. 기다릴 필요 없는데. 가족은 같이 먹는 거예요. 가족. 그 말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니까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늦었네요. 술 마셨어요? 응, 조금. 물 마셔요. 숙취해소 음료도 있어요. 그녀는 늘 그랬다. 나를 챙기고 배려하고 사랑해주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그녀가 부담스러웠다. 고마워. 그냥 잘게. 요즘 우리 대화를 안 해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줘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 나를 위해서 고향도 떠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 있는 사람. 그런데 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걸까?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끝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끝내지? 뭐라고 말하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잖나. 다음 날 아침 그녀가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줬다. 맛있게 드세요. 나는 조용히 먹었다. 그녀도 맞은편에 앉아서 먹었다. 우리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다. 준호 씨. 응? 저희 상담 받아볼까요? 무슨 상담? 부부 상담이요. 요즘 우리 뭔가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나는 포크를 내려놨다. 상담이 뭘 해결해 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마음이 아팠다.
이 사람은 우리 관계를 살리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녀한테도 나한테도 이건 고문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서 그녀를 불렀다. 미나야, 잠깐 이리 와서 앉아. 왜요? 뭔 일이에요? 그녀는 에이프런을 벗고 내 옆에 앉았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요? 우리 관계 말이야.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다.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그럼 뭔데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상처를 덜 줄 수 있을까? 미나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 관계에 확신이 없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저는 준호 씨를 사랑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준호 씨는 저를 사랑 안 해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대답해야 했다. 확실하지 않아.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뭐가 부족한가요? 부족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잘 지냈잖아요. 싸우지도 않았고 문제도 없었잖아요. 겉으로는 그랬지.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후회했다. 너무 직설적이었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야. 나도 노력했어. 정말로. 그럼 더 노력해봐요. 우리 상담받고 여행도 가고 뭐든지 해봐요. 미나야. 제발요. 저 준호 씨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고. 준호 씨가 전부예요. 그 말이 나를 더 괴롭게 했다. 내가 이 사람의 전부라니. 그렇다면 내가 떠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미나야, 그렇게 말하지 마. 너는 충분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못 살아요. 저 혼자 못 살아요. 그녀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진정하라고요? 남편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았다. 미나야, 들어봐.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싶지 않았어. 정말이야. 너를 사랑하고 싶었어. 하지만 마음은 내 맘대로 되지 않더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 말이 나왔다. 내가 하고 싶었지만 차마 못했던 말. 나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다고요? 그녀는 울음을 멈추고 나를 째려봤다. 준호 씨한테는 좋겠죠. 저한테는 전혀 좋지 않아요. 미나야. 저 어디 가요? 돈도 별로 없고 집도 없고. 가족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데서 이혼했다고요? 나는 죄책감에 눌렸다. 정말 그랬다. 내가 편해지려고 이 사람을 버리는 거였다. 그런 거 다 도와줄게. 집도 구해주고 당분간 생활비도 도와주고.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가정이 필요해요. 혼자 살 수 없다고요. 왜 혼자 살 수 없어? 결혼 전에도 잘 살았잖아.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릴 거라는. 근데 지금은 이혼한 외국인 여자를 누가 좋아해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현실적으로 그녀에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언제요? 몇 년 후요? 그때 저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게 내 이기심이었다. 그날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녀는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울었고 나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정말 어색하게 지냈다. 그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지만 나와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나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저 친구한테 상담받았어요. 응? 한국 친구 언니가 있어요. 결혼 오래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러는데 남자들은 원래 그렇대요. 결혼하고 나서 지루해한대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대요. 아기 생기면 또 달라진대요. 아기. 생각해보지 못한 얘기였다. 미나야, 우리가 지금 아기 얘기할 상황이야? 왜 안 돼요? 부부잖아요. 하지만 우리 관계가 이런데. 관계는 좋아질 수 있어요. 아기 있으면 준호 씨도 책임감 느끼고 저도 더 열심히 하고. 나는 소름이 돋았다. 아기로 관계를 붙잡으려고 한다니. 그건 아니야. 아기는 사랑이 있을 때 가져야 하는 거야. 사랑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만들어진다고? 네. 노력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준호 씨도 노력해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확신했다. 이 결혼은 끝내야 한다고. 사랑을 억지로 만들어서 뭐하나. 미나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사랑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아기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그날 밤 그녀는 또 울었다. 나는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끊은 지 5년이 됐는데 오랜만에 피우는 거였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우리는 거의 남남처럼 지냈다. 각자 일하고 각자 먹고 각자 잤다.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았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준호 씨, 저 일자리 알아봤어요. 무슨 일자리?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예요. 거기서 일하면 기숙사도 제공해 준대요. 나는 놀랐다. 혼자 가려고? 네. 여기 있어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준호 씨는 저 있는 거 싫어하고 저도 힘들고. 솔직히 마음이 편해졌다. 그녀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니까. 언제? 다음 달 말이요. 그 전에 이혼 절차 끝내면 돼요? 응, 가능해. 그렇게 우리는 이혼하기로 했다. 1년 6개월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거였다. 마지막 날 그녀는 짐을 쌌다. 별로 많지 않았다. 2개의 큰 가방이 전부였다. 준호 씨. 응? 저 정말 준호 씨 사랑했어요. 나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한국에서 혼자 살아가는 법이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미나야. 괜찮아요.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억지로 사랑받으려고 했나 봐요. 그녀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눈물도 흘리고 있었다. 행복하게 살아. 준호 씨도요. 그렇게 그녀는 떠났다. 이제 다시 혼자가 됐다. 집은 조용했다. 사랑 없는 결혼은 서로에게 고문이다. 사랑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사랑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나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치 없는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과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까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게 될 어려운 선택들 앞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